음, 이 개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걸 보는 시점을 어, 알려드리고자 이제 이런 제목을 억지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인간하고 개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약 3만 년이라 그래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인류가 약 3만 년 전서부터 개를 가축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정론인데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동굴에서 발견된 벽화거든요. 그러니까 8천 년 전에 그 원시인이 그린 걸로 이제 판명이 된 벽화인데 13마리의 개하고 사냥을 하는 음, 인간의 모습을 그린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8천 년 전에 이렇게 동굴 벽화에도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듯이 인간과 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공존을 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 그 조상이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가 늑대를 개로 가축화시켜서 이렇게 개 품종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아시아권에서는 아시아권대로 이제 뭐그 회색 늑대로부터 우리가 가축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현생 개를 DNA를 분석을 하면 그 시베리아 회색 늑대하고 99.5% DNA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뭐 회색 늑대로부터 모든 개의 조상이 회색 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현재 회색 늑대 DNA가 그 정도로 이제 일치하는데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은 유럽에서부터 개가 그 가축화된 것이다. 그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부터 개가 가축화가 됐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심했었는데 최근 이제 조사에 의하면 유럽은 유럽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두 갈래에서 개가 가축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개가 이제 음, 인류하고 같이 공존한다라는 거 이제 정설입니다. 이 그림은 그 기원전 150년 또는 2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그래서 발견된 묘비거든요. 이게 사람의 묘비가 아니고 개의 묘비예요. 이 묘비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수양딸이자 비할 데 없이 훌륭한 영혼인 헬레나에게 아마 개 이름이 헬레나였었나 보죠. 근데 걔가 죽고 이제 걔를 무덤을 만들고 묘비를 만들었는데 수양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애완견으로서 얼마나 주인에게 많은 그 영감을 줬으면 이렇게 묘비에다가 수양딸이라는 표현도 하고 훌륭한 영혼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애완견을 자기 아들이나 딸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애완견 견주들끼리는 개 이름을 붙여서 누구 엄마 이렇게 지칭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애완견으로부터 받는 그런 위도, 뭐 영혼의 안식 이런 게 뭐 지금 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기원전부터도 이렇게 있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 2년 전 일이에요. 2년 전에 미국의 테네시에 있는 굉장히 갑부가 어, 자기 애완견한테 상속을 1,560억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돈 1,560억을 상속을 하고 아들한테는 고작 10억 상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걔한테는 1,560억을 상속하고 자기한테는 10억을 상속을 했으니 그래서 제소를 합니다. 법원에다가. 이건 말도 안 되는 너무 억울하다. 근데 이 아들이 결국은 일불뿐이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유서를 어떻게 썼냐면 애완견한테 1,560억을 원을 상속을 하고 아들한테는 10억을 상속하는데 아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일부를 줘라 이렇게 상속을 그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이게 실제 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왜 아들이 불만을 품게 됐냐면, 물론 당연히 불만 품겠죠, 누구라도. 근데 이제 판사가 이분의 상속 원고를 알고 있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판사가 이제 되묻는 거죠, 아들한테. 음, 이 제소를 한 그 원고인 아들한테 이제 되묻는 거죠.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뵀느냐.
아버지 생일은 기억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도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불만을 품을 경우에 일부를 주라는 상속 그 원고대로 어, 일부일 뿐이 상속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개에 대해서 여태까지의 그 인간 인류 학자들은 인간이 개를 늑대를 가축화시키면서 개가 됐다라는 것이 통설이었었어요. 여태까지 정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뒤엎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 인류학자라는 브라이언 헤어라는 그 듀크대 교수가 주장한 건데, 음, 개가 인간을 길들인 걸로 시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인간이 그 늑대를 가축화시킨 게 아니고 늑대가 인간하고 사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죠. 늑대가. 이 이론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음, 이제 원시인들이 사냥을 해서 그 음식 활동을 하잖아요. 식생활을 하는데, 이 늑대가 보니까, 자기네도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는 사는데, 이 인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음식 쓰레기를 남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워 먹는 거죠. 그다음에 인간 가까이에 머물면서 인간이 버린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또 인간한테 또 어떻게 잘 보이면 인간이 또 뭐 남은 음식을 또 이렇게 늑대한테 뭐 주기도 하고 이건 이제 물론 상상이죠. 우리가 그때 살진 않았으니까. 근데 진화 인류학에서 이걸 상상을 해본 거예요. 늑대가 아마 인간 가까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자기네가 사냥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인간에게 귀여운 모습, 인간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해서 착한 늑대들 무리가 진화를 거듭을 해서 지금의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개의 시각으로 이제 본 거죠. 그죠? 인간이 늑대를 가축화시키기 위해서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가 자기네가 편하게 사는 방법, 그 종족 번식에 유리한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동물 근처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남긴 찌꺼기 음식이라든지 그들한테 좀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면 음식을 나눠주니까 그런 쪽으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가설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이론은 뭐냐면 현생 인류가 이전 영장류 조상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음, 그 일부 늑대가 인간하고 같이 살려고 결정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생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거든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지구를 거의 뒤덮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이전의 이 영장류가 네안데르탈린이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린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면 네안데르탈린이 한 2, 30%는 덩치가 더 커요. 근육도 더 많고. 근데 어떻게 생존 조건이 훨씬 유리한 네안데르탈린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체구가 적은 영장류한테 멸종을 당하고 지금 현재 호모사피엔스가 인류가 됐는가에 대한 연구에 이제 늑대가 자기 가축화시킨 스스로 가축이 된 거에 진화인류학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네안데르탈린은 체격이 크고 그러지만 10명 규모 집단뿐이 형성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10명이 넘어가면 통솔이 안 되는 거죠. 그 통솔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가축화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가축화 정신이. 그래서 이 자기 가축화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텐데. 근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현대 인류는 이 자기 가축화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단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잖아요. 다 인류들은, 인간들은.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린 1대1로 배웠을 때는 굉장히 강한 체격을 갖고 있는 네안데르탈린을 어, 어, 종식시키고
우리가 결국은 최고의 종족 번식이 되는 영장류로 설 수 있었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냥 침팬지하고 보노보 연구에서도 이게 나와요. 침팬지는 가장 힘센 수컷이 한 무리를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수컷끼리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수컷이 또 늙은 대장 수컷을 어, 그 싸워서 이기면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고. 근데 보노보는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수컷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한대요. 협의를 해서 왕도 정하고 서열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침팬지 암컷하고 보노보 암컷하고 비교하면 침팬지 암컷은 각자 자기 독립적인 생각에 자기 자식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보노보는 어미를 잃은 새끼들을 그냥 남이 새끼죠. 남이 새끼도 보듬는 그런 그 장면이 연구에 의하면 밝혀진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침팬지는 종족 번식에 실패를 하고 보노보노가 장악을 할 것이라는 이론이에요. 네안데르탈린이 종족 번식에 실패를 하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종족 번식에 성공했듯이 역시 이제 늑대와 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늑대 중에 일부 자기 가축화시킨 늑대가 개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하고 지금 가깝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수양딸이라는 표현을 받는 개가 있었듯이. 근데 이 장기적으로 보면 늑대는 종족 번식에 실패를 하고 개는 종족 번식에 성공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실 지금 늑대는 멸종동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멸종되겠죠, 언젠가는. 근데 이 자국가치라는 단어가 이제 진화 인류학에서 대두된 이론인데 특히 이제 브라이언 헤어 교수라는 분으로부터 이제 대두된 건데 인류 조상의 두개골의 변화 과정을 보면 자기 가축화가 되면서 귀여워졌다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그죠? 이뻐지고 여성화가 되고 개도 보면 늑대에서 진화됐을 때 개를 보면 늑대하고 지금 비교하면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 귀여운 모습, 이 자체가 자기를 가축화시키는 사회성을 발현하는 거라는 게 이제 진화 인류학의 이제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듀크데이 교수가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 가축화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음, 적자 생존이라고 배웠잖아요.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 승자가 됐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종자들은 다 환경에 적응을 해서 최종 우승자가 된 사람이라는 게 이제 다윈의 그 진화론에 근거해서 현재까지의 주장이었었는데, 이 진화인류학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진화의 승자는 적자 생존에서 이겨낸 사람이 아니고 다정한 사람들이 진화 인류학에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생물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정한 자들. 예? 그러니까 늑대 무리 중에 인간하고 친근하게 사는 걸로 종족 번식을 바꾼서 개가 된 현상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한테 이쁘게 잘 보여야 귀여워 보여야 음식을 나눠주니까. 그죠? 그래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이제 그 진화 인류학의 주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딱 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진화 인류학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 가축화는 인간 스스로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에 맞춰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린을 물리치고 어, 그 인류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종자가 됐다라는 주장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회성을 좀 들 수 있어요. 우리 한 동물이잖아요. 지능만 발달돼 있지. 동물적인 본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뭐 음식을 놓고 서로 적자 생존에 의해서 싸우려고 힘을 갖고 싸우려고 하는 능력, 그런 본능. 그 동물적인 본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색 늑대하고 개하고 3만 년 전부터 다른 그 종족 번식 방법을 택했는데도 불구하고 DNA가 99.5%가 똑같거든요. 인간 역시 뭐 네안데르탈린하고
99.5% 똑같다 그러거든요. DNA가. 동물적 본능이 우리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이뤄낸 문화가 됐고 중국에는 종족 번식에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축화라는 단어를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에 비유를 해본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기가축화를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한테 비유를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갖춰야 뉴스킨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도출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뉴스킨 사업이란 뉴스킨 이전 성깔대로 살던 나를 억제하고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리더 타입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음, 견지적 실전 개의 입장에서 개 선배 종족들을 봤듯이 일반인 입장에서 뉴스킨 사업자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는 뉴스킨 사업을 만나기 전에는 적자 생존의 시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길들여져 있었던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배고프면 막 성질 내고, 그죠? 잘 싸우기도 하고, 뭐 가족인데도 그냥 성질대로 막 하고,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 근데 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고 리더 타입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뉴스킨 사업이지 않을까. 만약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뉴스킨 사업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큰 그룹을 이루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깔대로 살았잖아요. 뉴스킨 하면서도 지금 성깔대로 살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성깔대로 산 종족들은 멸종했다는 게 진화 인류학의 지금 연구 결과거든요. 성깔대로 사는 거죠. 특히 뉴스킨 사업자 제가 한 20여 년 사업을 해오면서 저의 파트너들 뭐 지금은 안 보이는 파트너들이겠지만 뭐 다른 형제 라인도 안 보이는 형제 라인 하다가 이제 포기한 형제들 보면 자기가 축하를 못해서 성깔대로 살다가 저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돌이켜 보니까 되씹어 보니까 진화 인류학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나한테는 동물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음, 일부 늑대가 자기가 축하를 해서 지금 뭐 거의 수양딸이 될 정도의 인류하고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갖는다면 모든 리스킨 사업자가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이번 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면서 리더로 한 발씩 나가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파이팅! 화이팅! 네,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